예, 강창일 주일대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새로 총리가 뽑혔는데요. 이제 예, 조건 없이 북한과 만나겠다고 또 뒤에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렇게 조건을 붙였습니다. 근데 과거에도 제가 일본의 강요나 의원들을 만났을 때 진정 그들이 정치적인 구호가 아니고 정말 납치자 문제 해결을 하고 싶으면 그렇게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 말 그대로 조건 없이 일단 만나서 이 북일 관계를 개선할 뜻이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분위기를 좀 풀어놓은 후에 이 납치자 문제는 조용한 외교로 풀어야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본 측과 대화를 나눠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이 대사로 와서는요, 그런 문제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했고, 제가 의원 시절에 한일의원연맹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일본의 지금 북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는 거 꼭 정치적 쇼 같다. 좀 진정성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일본 정치인들에게 문제를 제기했던 적이 있고요. 지금 이제 우리 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문제도 그렇고 또 이번에 종전선언 문제라든가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본을 적극적으로 좀 설득하는 노력,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에 협조하도록 우리 노력에 협조하도록 설득하는 우리의 노력도 좀 지금까지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일본 사람들 시각에서 좀 얘기를 하면서 한반도 평화가 이루어지면 그들이 이제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돈과 에너지를 쓰던 것을 다른 쪽, 자기네들 필요한 다른 쪽에 돌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북방 경제가 개척되면 일본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우리가 일본과 협조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겠다 하는 식으로 일본을 좀 적극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최근에도 종전선언 문제에 있어서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그리 크게 생각하지 않고 북한 측에 주려고 했었는데 이 볼튼 보좌관 얘기에 따르면은 일본 측의 반대가 상당히 있었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물론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서운하지만 그들을 비난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그들이 협조를 하도록 우리도 노력을 좀 더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노력을 앞으로 좀 대사님께서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좀 이 평화 프로세스 문제에 관해서 미국만 주로 대화를 하고 일본을 별로 대화 상대로 하지 않았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한국 정부가 일본을 이해 설득시키고 같이 그 평화 프로세스에 동참하도록 하는 노력을 더욱더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 정계 인사들은 뭐 계속 만나고 계시죠? 네네, 전부 아주 친절하게 잘 대접받고 있고 전부 만나 뵈야 될 부분은 이제 전부 만나 뵈었습니다. 전직 총리들 전부 뵈었고 그리고 전직 외상들도 거의 대부분 뵈었고요. 늘 만나는 게 이 대사로서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민단 일을 하고 일본 정계 지도자들을 만나는 일이 대부분의 업무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민단 문제를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조금만 덧붙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 나온 대로 내부적으로 지금 싸움도 중앙단장 자리를 놓고 제대로 투표도 정상적으로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단장 선거 발표가 나왔고 또 감찰위원장이 중앙단장과 중앙의장 사임 권고를 하고 자기들끼리 내분이 심합니다. 그리고
전에 보면 과거 민단 중앙단장이 위안부 합의를 옹호하면서 소녀상 철거를 주장한 적도 있고요. 또 저도 이 일제 강점기 유골봉안 문제를 그분들과 논의했을 때 일본 사람 눈밖에 나면 우리가 곤란하다 이런 투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상당히 놀란 적이 있는데요. 이런 태도가 민단 강령에 나와 있는 대한민국 국시를 준수한다 하는 것에 반하는 언행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지금이 뭐 민단과 조청년이 남북을 대리해서 일본에서 체제 대결 벌이던 시대도 아니고 그들이 우리 정부 입장을 잘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교포의 권익 보호를 잘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아까 말씀 나온 대로 그렇게 거액을 계속 지원할 가치가 있겠는가? 차라리 그 조선학교 얘기가 나왔는데 상당수 학생들이 우리 국적이고 우리 문화와 언어를 배우고 있는데 제대로 일본 정부에서는 정상적인 지원도 안 해주는 상황에서 그쪽을 차라리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일단은요, 민단은 이제 저희 대사관의 관할이 아니고 제동포재단이 관리하고 있고, 저들은 이제 옆에서 이제 지원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일단 첫째 민단 분규 문제는 어느 정도 수습 단계에 들어갔던 말씀 보고를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이 지원금은 민단 중앙본부에 쓰는 지원금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경상비 같은 것. 그 외에는 주로 지부로 이제 내려가도록 그것도 우리 국회가 애써서 5년 전에 그렇게 직접 이 중앙본부 하지 못하도록 직접 제동포재단에서 지부로 내려보내고 있어서 돈 유용 문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없습니다. 아까 또 하나 이제 민단의 이제 역할 뭐 이런 문제들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대화를 하면서 제도롭게 민단이 설 수 있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네, 1번. 예, 간단히 하나 질문 드리겠는데요. 네네. 대사께서 일본으로 가시기 전에 조계종 측과 면담해서 일본 불교계와 만나서 강제징용 피해자 유해봉안 문제를 논의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이에 관련해서 일본 주일본 한국 대사관 측에서는 뭐 자세한 얘기를 안 해주시는데 일본 불교 측과 접촉하신다는 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선은 말이죠. 지금 열심히 우리 김 의원님께서 해오셨는데 이제 창구가 좀 단일화될 필요가 있어서 한국에 제가 떠나기 전에 한국의 불교 협의회가 있죠. 종단 협의회 거기를 통해서 일단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유골 봉안 위원회를 모든 불교 왜냐하면은 유골이 대부분 일본 사찰에 안장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일본에 온 다음에 일단 여기에 선종은 이제 조동종이 제일 큰데 거기에 최고 지도자인 오다니 스님을 비롯해서 스님들 여러분을 뵙고 이제 일본에서도 창구를 단일화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렸고요. 또 하나 유골 봉안 문제는 이제 시민사회 단체가 많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강제 동원 네트워크라든지 오키나와의 이제 피해자 유골 봉안 팀들 그분들하고도 이제 저희 공사관에서 대사관에서 수시로 만나는데 우선은 한국하고 일본의 창구 단일화 이게 중요하고 이제 한일 의원연맹 이란 의원연맹에서는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는 입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한일 의원연맹을 통해서 양국 정부가 원칙으로 합의하고 시민사회단체가 움직이면은 좀 되지 않을까. 이제 계속 노력 중입니다. 위원님도 일본에 오셔서 좀 같이 이런 문제에 같이 손잡고 했으면 참 고맙겠습니다.